일단 연휴가 저희가 참 많았어요. 그죠? 너무 그래서 많았죠. 연휴 네. 끝나고 나서 며칠 또 거래하다가 또 다시 이제 연휴가 나오면서 그동안 한쪽에서는 또 뭐 전쟁이 터지고 막 이랬는데 맞아요. 코인 시장은 어때? 사실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 그나마 조금 다행이네요. 오름세를 보이다가 어. 이번에 좀 중동 전쟁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소폭으로 나왔다. 근데 어제 미증시는 결국 상승 마무리를 올랐죠. 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전쟁 때문에 내렸나라고 하기에는 또 미증시는 올랐고 해서 뭐 전쟁발 가격 하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코인은 소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분위기 중동 보죠. 정세 불안도 있었고 일단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시총은 조금 내림세를 보였고 거래량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워렌 버핏 있잖아요. 워렌 버핏 친구 중에 찰리 먼거란 아저씨 그렇죠. 아시죠? 할아버지 또 그치. 네, 워렌 버핏이랑 찰리 먼거가 비트코인 엄청 싫어해요. 맞아. 네, 엄청 싫어해서 매일매일 이제 악담을 퍼붓는 대표적인 두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어제 찰리 먼거가 너네 암호화폐 투자하면 영원히 될 것이다. 좀 심하다. 비트코인 사지 마라. 시작을 아예 하지 마라. 내가 본 투자 중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 너네가 투자하는 거 다 영원 된다. 라고 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자기가 투자 안 하려면 그냥 하지 말지. 자기만 안 사면 되지. 왜 사서 몇 그러니까 년째 남의 가지고 있는 시작에, 사람들을. 그러게. 네. 뭐 그 근거도 뭐 있었어요? 근거 없죠. 근거 없고 그냥 가치 없는 자산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처럼 아예 암호화폐 금지해야 된다. 암호화폐는 어리석고 뭐 미친 도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세게 해요. 얘기했네요. 근데 지금 중국은 오히려 암호화폐 다시 인정하고 그럼,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럼.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아요. 맞아. 시장 이게 이슈가 기술을 잘 몰라. 왜냐면 나이가 많으시잖아. 많으시죠. 나이가 완전 많으면 할아버지 기술을 예. 따라가기 힘들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주식시장에 특화된 분.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되 맞아요.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무시하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런 말을 했을 때 조금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 또 대가시기도 하니까 그래. 투자의 대가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한다고? 라고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저희도 신경도 그냥 안 쓰는 네, 맞습니다. 분위기고요. 네. 일단 디지털 자산 펀드 자금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유입으로 전환이 됐다가 이번 주도 지난주 거를 이제 서머라이즈 한 거죠. 자금이 2주째 순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2주 동안 약 7,800만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요. 지난 7월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사실 EU 누나랑 했을 때는 맨날 유출. 내가 없으니까 지금 들어왔다 이 얘기지. 지금 8주 연속 유출이다가 갑자기 그래. 지난주에 유입이 되고 또 이번 주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짜맞추기 좀 힘들다 야. 그래서 지금 이런 유입과 함께 어쨌든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비트코인 거래량도 이 기간 동안 16%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주간 유입량이 작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선택받는 알트코인이다. 라는 이런 입지를 계속 굳혀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도 뭔가 좀 악재가 많아도 이제는 약간 그런 작은 호재들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분명 이거는 시장이 밀린 내용인데 그게 작은 호재를 보면서 그걸로 증시가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닐까.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펀드로도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 우리 비트코인을 또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사이에 0.8%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고요. 그래도 27,600달러 선은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놓고 또 인사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요. 일단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 하면은 뭐 300억 달러까지의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우리가 금과 더 많은 연동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5,400억 달러인데 이게 금의 전체 시총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금의 ETF 시총이 2,000억 달러인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300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이 금이 처음에 이제 ETF가
나오기 전과 나오고 이후에 그 자산 유입량이 완전히 변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금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10%에 이미 해당하긴 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근데 매주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년 내 지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코인 마켓캡을 통해 봤을 때도 보시면 50.3%거든요. 50%가 넘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시가총액의 50.3%가 다 비트코인의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것은 기관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자금 유입을 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자금 유입으로는 이 정도 도미넌스 상향까지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투자 전망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고 장기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이 늘어난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FTC가 발표했던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지난 발표치 대비 1000건 이상이 늘었다라고 하고요. 롱 포지션도 7,500건 증가를 했고, 그리고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전주 대비 5.3포인트 정도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지표상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분석가 중 한 명인 제이미 쿠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장기 채권 붕괴가 계속되면서 비트코인 상승세를 예고하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이 블룸버그의 트렌드 모델이 거시지형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급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상승이 결국에는 이 국채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비트코인에게만 유일하게 강세 사이클을 촉발할 수 있는 하나의 이 데이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만약에 현재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해서 31,000달러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강세 사이클에는 불이 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강세 모멘텀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엇갈린 전망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매도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하루 동안에도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요 지표도 조금 엇갈린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올랐고, 그리고 중앙화된 거래소의 지갑에서 있는 비트코인의 비율, 이 거래소 공급량이다라고 하는데, 이 거래소 공급량이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거래소에서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조금 보탬이 되는 이슈다 말씀을 드렸는데, 몇 주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에 조금 도움이 되는 지표로 풀이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시장에서 매도가 진행되지 않을 좀 힘이 커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세 모멘텀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일일 활성 주소, 데일리 액티브 어카운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8월 말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급감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개인 지갑으로 물량을 옮기고 하면서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낮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으면 강세 랠리로 가기에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레이더들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강세 랠리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이게 연료처럼 작용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에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내년에 이제 반감기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역대급 랠리가 펼쳐진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낸스의 CEO 장펑자오 같은 경우는 너무 기대하지 마라라고 오히려 경고의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200일도 남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근데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시장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로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반감기에 대해서 이 바이낸스 CEO 장펑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3번의 비트코인 반감기를 겪으면서 확인했던 거는 결코 비트코인이
하룻밤 사이에 뭐 가격이 2배로 급등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의 믿음과는 달리 이 반감기가 오더라도 그 후년에 가격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최소 몇 달의 시간은 우리가 두어야 된다. 그래서 딱 그 반감기 그 날짜만 놓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들을만 했던 내용인데 난 갑자기 왜 저런 얘기를 왜 안 했더니 네, 이해가 좀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까지 살펴봤고 네, 이제 알트코인도 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네. 알트코인 분위기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에 이더리움이 재단에서 276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비탈릭도 조금씩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하면서 야 가격도 안 좋은데 왜 자꾸 니네가 팔아 제끼냐 하면서 조금 안 좋은 시선도 있었는데 일단 간밤에 이 재단 측에서 276만 달러 상당을 이 덱스 거래소인 유니스왑을 통해서 USDC로 수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꾼 게 아니라 또 다른 암호화폐로 매도를 한 거죠. 수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8%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도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랑은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600달러도 내려가면서 1,582달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이없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카카오주가 이렇게 폭락하는데 김범수 의장이 나서서 그러니까. 추가 주식 매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측에서는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전기세도 진짜? 내고 뭐 회사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없나 봐요. 뭐지? 그래서 오히려 더 투자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그 더 불안하다 저게. 네, 조금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한 좀 매도였다라는 아이고야. 이야기가 나왔고 네. 이더리움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그래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테더 USDT의 보유량이 거래소에서 9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테더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 상위 종목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때는 이 USDC와 USDT의 차이가 거의 없을 만큼, 그러니까 USDC가 늘 테더의 꼬리를 물고 다녔는데 어느새 이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준까지 격차를 벌이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계에서는 거의 뭐 1위로 등극을 현재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이 지금 지난 7개월 동안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테더의 위험을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암호화폐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거래소에서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총알이 이 99억 9천만 달러가 상시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분석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으로 흘러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SEC랑 한번 승소와 관련된 결정이 나면서 쭉 가격 상승을 했다가 10월 돼서는 지난 7월 법원 판결 이후 받았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어제도 한 2.88% 하락하면서 0.5달러 선에 현재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원이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상승분을 모두 잃고 지속적인 가격 하락 그리고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계속 분위기는 봐야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랠리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 알트코인 소식으로는 기코인 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조금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코인의 회사에서 기코인 프로젝트에서 실수로 46만 달러에 달하는 기코인을 잘못된 주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회수가 그럼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없어졌기보다도 그냥 돈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인이 주지 않는 이상은 주인도 없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보낼 때 한 글자도 틀리면 중간에서 암호화폐가 이렇게 공중 증발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그 주소를 완벽하게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주소만 완벽하게 입력할 뿐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낼 건지 ERC를 통해서 보낼 건지 뭐 리플을 통해서 보낼 건지 이런 또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 주소가 맞아도 그 빗썸에서 호환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아닌 것을 보내버리면 또 그것도 사라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몇 번에 검증을 해주고 맞습니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줘야지. 맞습니까는 있죠. 얘는 한번 누를 수 있어요. 이 주소가 맞습니까? 얘를 눌렀겠죠. 어머머. 근데 이거를
이 대표팀에서 프로젝트 재단에서 46만 상당의 기코인을 회수 불가능한 주소로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아, 대신에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쵸. 그냥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강제로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그래. 가격 상승은 있을 수 그러니까 있겠구나. 저 사람들이야 뭐 배가 아프고 떼굴떼굴 굴를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회수 방안을 자기들이 찾아보긴 했지만 회수 방안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보호장치 도입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재단에서 이렇게 물량 보내기 실수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좀 투자자들은 술렁이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는 늘 전송할 때 어떻게 하냐면 딱 한 개 코인을 하나만도 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리플을 1000개를 보내고 싶어 어떤 거래소에 그럼 1000개를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뭐 계좌 같은 거 트면은 그 인증하라고 그래, 1원 1원 보내주는 것처럼 리플 딱 한 개만 보내고 한 개가 문제없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 그래서의 나머지 물량을 보내요. 아, 역시. 네, 저는 그래서 혹시 내 돈 없어질까봐. 아니 그러면 실제로 저런 사례가 또 많겠네요.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저렇게 없어지는 코인들도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날아갈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암호화폐 초반에는 이 거래소랑 거래소 이체할 때 중간에 돈이 그렇게 많이 분실됐어요. 코인들이. 그리고 거래소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투자자의 잘못이죠. 그건 또 맞죠. 네, 그래서 한 거래소, 그러니까 나는 업비트에서만 거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걱정할 건 없어요. 없지. 근데 이제 막 조금 활발하게 투자하시는 해외 거래소도 쓰고 그래. 막 이체하시는 분들은 돈 잃을 준비를 늘 그러니까 차익 하고 거래하는 있어요. 분들은 진짜로 그런 주소 하나로도 다 날릴 수도 있겠네요. 다 날리죠. 네. 아, 근데 이 재단에서 저랬다라는 건 이게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할 텐데 그쵸. 뭔가 그냥 뭐에 홀리거나 뭐 이렇지 네. 않고서는 네. 네, 저런 일도 있었네요.